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얼려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기 국민만 얼렸습니다. 크렘린은 휴전 합의를 깨고 전쟁 중 가장 큰 미사일 공격 중 하나를 감행한 뒤 침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면서 벨그라드와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이 완전히 암흑에 빠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전력망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막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오늘 아침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러시아 본토에 닥쳤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번 겨울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2월 3일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밤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70발과 드론 450대를 발사했습니다. 공습은 키이우, 수미, 하르키우, 드미트로, 프로트렉스, 오데사, 그리고 빈니치아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온이 영하 25도, 화씨로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21세기 집단학살의 모습입니다.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전기 없이 남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군인과 싸우지 않고 이길 영리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신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원합니다. 이 공격의 여파는 정말로 우울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1000채 가넘는 주거 건물이 난방 없이 남겨졌습니다. 하르키우에서도 800채의 건물이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오데사에서는 5만 가구가 집을 들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었고 베니치아에서는 50개의 전체 마을 이 암흑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공격을 더욱 역겹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푸틴이 동의한 휴전이 러시아에 의해 지켜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번만큼은 푸틴이 약속을 지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러시아는 이 에너지 휴전을 지키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격을 계획할 시간,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찾을 시간이 필요했죠. 바로 그것이 러시아가 한 일입니다. 이제 이건 저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공개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경우에는 필요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목표물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어느 정도로 손상되었는지,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수리 작업과 관련된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찰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확인했고 우리 병사들은 좋은 선의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5-6일 동안 관찰하고 정찰하고 정찰 조사를 실시하며 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곳을 왜 2번이나 같은 지점을 타격하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곳에서 이미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면 어떨까요? 등등. 몇 개의 여단이 배치되었고 어떤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어떤 물류가 사용되고 있었나요? 철도 운송이었나요? 아니면 도로 운송이었나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별 군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에너지 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숨을 돌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트럼프 요청이 있었고 우리는 그 노인을 존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존중하라. 그래서 전국 곳곳의 주요 발전소들이 심각하게 손상된 거예요. 푸틴의 공격 때문에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 매일 18시간 이 넘는 순환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것만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폭격해서 굴복시키는 전쟁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푸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2022년 이안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플라밍고와 넵튠 같은 자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신속했고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벨그라드였습니다. 이 지역 러시아 시민들이 최소 5번 직접 타격을 기록했고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Попали. 모든 것이 Блин.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도 현재 영하의 기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현지 러시아 언론은 이번 공격을 이번 전쟁 내내 도시를 향한 가장 대규모의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 언론에 따르면 단 하룻밤 사이에 이 지역 전역에서 최소 24번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벨그라드의 여러 구역에서 대규모 정전과 단수 사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암흑에 휩싸인 또 다른 영상입니다. 벨그라드 주지사는 저녁 연설을 했고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집니다. 그는 에너지 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사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도시에서 짙은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인은 주요 발전소에서 나오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드론을 격추시켰고 여러분이 보는 모든 피해는 단지 파편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도 러시아 이야기는 이미 아실 겁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불행하게도 이번 공격은 벨그라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지역 자체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 영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진장. 우린 벙커에서 즐거웠어요. 그게 위로 지나가고 떨어지는 것도 봤죠. 보호막이었어요. 지금요, 이 드론 공격들 때문에 모스크바 지역의 두 공항이 폐쇄되어야 했어요. 제 생각엔 이제 이런 일이 그냥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오스트라한 가스 처리 공장도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약 32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처리하고 러시아 황의 상당 부분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황은 러시아 군수산업, 즉 군대가 의존하는 폭발물 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원입니다. 오늘 그들이 받은 나쁜 소식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죠.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는 암살 사건입니다. 표적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알렉세이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GRU의 제1부국장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러시아 군 정보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에서 등 뒤로 여러 차례 총을 맞았습니다. 현재 그는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며 총격범은 아직 도주 중입니다. 이제 왜 이것이 그렇게 큰 사건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고위급 암살 시도입니다. 알렉세예프는 러시아 군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렉세예프가 바그너라는 민간 군사 조직을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게다가 2023년 바그너 반란 당시 프리고진과 직접 협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그 용병들이 모스크바로 징역하려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그들과 협상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협상이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바그너가 푸틴을 겨냥할 거라고 믿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병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옆에 있는 모습입니다. 알렉세예프 장군은 2023년 6월에 있었던 그의 짧은 반란 동안 그와 협상하기 위해 파견된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알렉세예프 장군은 러시아가 2022년에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표적이 된 가장 높은 혹은 가장 최근의 고위급 군 인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권력이 있었고 중요했으며 러시아 군사정보부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거의 1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스크바와 극동 군사 지구의 정보 책임자였고 이후 현재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서 직접 수행했거나 적어도 지시했던 모든 비밀 작전들 때문에 그는 미국,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에서 제재를 받았고 이것이 러시아인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그냥 배달원인 척 그에게 다가가서 3번이나 총을 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망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러시아 전쟁 블로거 중 한 명의 반응이 있습니다. GRU 국장이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장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새로운 작전을 조율했다고 발표하고 그 직후 GRU 부국장이 모스크바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이런 일이 협상 중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300년 동안 이런 일은 극히 드물었고 오직 식인 야만인들과 협상할 때만 일어났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전쟁 블로거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러시아 연방 군사정보국 부국장을 그의 아파트 근처 계단에서 접근해서 여러 번 총을 쏘고 그냥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요.
물론 러시아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인이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러시아인들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트윗에서처럼 현재 아부다비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간의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수장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고 총에 맞은 건 그의 넘버 2였습니다. 그렇다면 평화회담을 방해해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크라이나나 평화를 원하지 않는 러시아 군 내부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방위 산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푸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단순히 알지 못하고 러시아인들도 이것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릴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이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암살 시도 몇 시간 만에 카메라 앞에 나와 즉시 이 일을 젤렌스키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입니다. 저는 협상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예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도부가 이 문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테러 행위는 젤렌스키 정권이 지속적인 도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협상 과정을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야망에 뒤처지지 않도록 서방 후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책임이 있든 없든 여기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러시아와 모스크바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두며 푸틴의 전쟁이 자국에 본격적으로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3년 동안 우크라이나 가족들은 매일 밤 두려움 속에 살아왔고 이제는 러시아가 그 두려움을 느낄 차례입니다. 러시아 관리들과 시민들의 공황 상태를 보면 이 현실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러시아에게는 앞으로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다행히도 아랍에미리트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 협상에서 장기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소식을 받아보세요.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 속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이런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최전방에서 촬영한 영상조차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릴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가 아닌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 가입하면 저희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올릴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